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홈플러스에서 파는 두 종류의 초저가 와인을 한번 비교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만들게 된 목적은요, 저 같은 경우 제대로 와인을 마신 거는 2008년도부터인데요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제가 직접 사서 마셨다고 할 수 있는 게 이마트의 로스칸디레스라는 와인이었습니다. 3,000원 정도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홈플러스의 바론도 레드 3,500원인가 그랬는데, 그런 초저가의 와인부터 시작해서 흥미를 갖고 여러가지 와인도 마시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와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일반 술에 비해서 와인이 비싸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좀 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초저가로 나온 와인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와인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 두 와인이 어떻게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와인을 시작하신 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어떤 와인을 마시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 와인은요 홈플러스에서 파는 와인이고요, 카퍼리치 까베르네 소비뇽, 빈티지는 딱 정해지지 않는 넌빈티지 와인입니다. 가격은 6,000원 정도 되고요, 미국 와인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와인입니다. 이 와인도 홈플러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바인야즈 까베르네 소비뇽이고, 가격은 이 와인보다 조금 더 비싼 6,000원에서 7,000원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네요. 칠레 와인이고요, 생산자는 콘차이토로입니다. 콘차이토로는 악마의 와인이라고 하는 까시에로 델 디아블로로 상당히 유명한 회사죠. 먼저 미국 와인 카퍼리치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전체적으로 중간 루비에서 옅은 루비 사이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꽤 밝은 색깔이에요. 그리고 또한 재밌는 게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와인의 가쪽 림 부분이 두꺼워요. 이거는 칠레의 바인야드 까베르네 소비뇽입니다. 색깔이 좀 더 짙긴 해요. 하지만 이 와인도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색깔이 그렇게 짙진 않고요. 카퍼리치에 비해서는 좀 더 루비색입니다. 카퍼리치는 약간의 퍼플색도 깃들어 있었는데 이 와인은 그것보다는 좀 더 순수한 루비색에 가깝습니다. 일단 향을 맡아보니까 두 와인이 향에서 꽤 많은 차이를 보여줘요. 카퍼리치 같은 경우는요, 과일의 향에다가 그 이외 여러가지 향들이 납니다. 조심해야 될 게 그 여러가지 향들이 복합적이고 좋은 향이라는 건 아니에요. 과일향은 체리랑 딸기향 같은 붉은 과일향이 나는데요, 그 과일향마저도 약간 인위적이에요. 또한 오크향, 니스, 아까 향을 맡는데 얼굴이 좀 찌푸려지더라고요. 휘발성산 냄새라고 하면은 아세톤이라고 하는데요, 그 냄새가 좀 많이 나서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칠레 바인야드 와인은요 좀 더 순수해요. 라즈베리, 체리 같은 붉은 과일향이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크향이 살짝 나는데 카퍼리치처럼 오크향이 막 다가오는 그런 와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향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카퍼리치가 처음 와인을 접하시는 분들도 좀 더 친근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의할 거는 이 와인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하면 인위적인 향이 많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칠레 바이냐드 와인이 그래도 좀 더 순수하게 와인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코올 도수를 보면요, 카퍼리치가 11%, 바이냐즈가 12%예요. 그 말은 즉슨 둘 다 포도가 제대로 잘 익은 상태에서 만든 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가 잘 익으면은 포도의 당도가 높아지고 그만큼 와인의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는데 두 와인 모두 그런 면이 덜해요. 그리고 칠레의 바인야즈 와인은 좀 더 설익은 듯한 과일향이 많이 느껴져요. 아무래도 카퍼리치가 더 설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양조법을 사용해서 그런 설익음을 감춘 것 같고요. 바인야즈는 그런 설익은 것마저도 드러내주는 좀 더 순수한 양조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카퍼리치는요 산도가 좋거나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산도가 되게 튀네요. 그리고 맛은 이상한 잡스러운 맛들이 나갖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거 진짜 뭔가 이상한 약품을 마시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별로 유쾌하진 않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치고는 타닌이 매우 낮은데요, 아무래도 그것도 덜 익은 포도를 써서 만들었으니까 타닌 같은 경우는 포도 껍질에 주로 위치하는데요, 덜 익었기 때문에 포도 껍질에 타닌이 제대로 생성된 게 아니어서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바인야즈 까베르네 소비뇽 같은 경우도 산도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이상하게 산도가 튑니다. 오크통을 쓰지는 않겠죠. 살짝 오크의 뉘앙스를 주는 그 정도로만 살짝 썼고요. 아무래도 둘 다 오크통을 사용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새 오크통 안에 요새는 프랑스산은 100만 원을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국산도 60만 원 이상이거든요. 보통 오크통이 225리터, 이런 750ml의 와인 300병을 생산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가의 와인은 함부로 오크통을 쓰지 못하거든요. 오크칩이나 오크판,
그런 걸 사용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두 와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물론 매우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는 높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와인을 처음 접하시고 와인의 흥미를 느끼실 때 카퍼리치가 좀 더 쉽게 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카퍼리치는 좀 섬세하고 순수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는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역할수까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칠레의 비냐드 와인, 그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다양성을 와인에 넣는 방식으로 만든 카퍼리치 와인이고요. 반면에 더링포도의 느낌이 있지만 일부러 감춘 것 같지 않은 이 칠레의 바이냐드 와인, 이 와인은 좀 더 그런 단점을 일부러 감추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둘 다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니까요. 와인 접하시는데 공부했던 분들이시라면 한번 이 와인을 즐기고 또 다른 좋은 와인을 즐기는데 기회가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재밌고 즐거운 와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움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